마감 30분 전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코스피 5,300 돌파 이후 변동성 확대가 되겠습니다. 오전장 5,320포인트까지 상회한 코스피 지수. 이렇게 단기 초급등이라는 인식 속에 이젠 트럼프발 이슈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며 미국 선물주가 지수 하락하자 오전 11시 한때 코스피 지수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뚜렷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한 관세 재상향 우려, 또 30일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예고에 따른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 전개 우려, 이 뚜렷한 악재는 나오지 않았으니 단순 기후가 그동안의 과열급 등에 따른 조정의 명분을 제공해 준 거겠죠. 그래도 다시 상승으로 돌려 고점 높여가고 있는 오후장 코스피 지수, 그리고 하락 전환했지만 그래도 1,140포인트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코스닥 지수. 사실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구간은 아닌데 유동성의 힘은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느껴보고 있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 고조되는 반도체 투자 심리가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정말 대단합니다. 오후장 다시 올라오는 거 보셨나요? 오늘 장중 93만 원을 찍었는데요. 호실적 발표 이후 캐펙스 시설 투자 증액 발표 이후 이제 시총 667조 원의 기업이 된 겁니다. 오늘 반도체 소재 쪽 모두 급등하고 있죠. 코스닥도 그나마 버텨주는 게 반도체 장비주들의 약진 때문입니다. 리노공업, 원익 IPS,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의 급등에 또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 유효한 대덕전자, 제주 반도체까지 모두 급등하고 있는 하루. 이 메모리 가격 상승과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향 HBM4 퀄 테스트 진전 소식이 오늘 반도체 불꽃놀이의 든든한 스폰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꽃놀이 입장권 지금 사도 되는 걸까요? 지나고 보면 오늘이 가장 쌌던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친구들. 지금 가장 담아보기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한 반도체주 잠시 후 고민해보죠. 포인트 3, 코스닥 바이오주에 극명하게 엇갈리는 주가 희비.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과 ABL 바이오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좋은 게 끝까지 좋고 나쁜 게 끝까지 나쁜 게 아닌가 봅니다. 인보사 성분 문제로 주가 급락했던 코오롱 생명과학, 2심 중인 소액 주주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대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보사 이름 바꿔서 임상을 재개한 후 그 결과 7월에 발표하는 코오롱 생명과학, 오후장 상승 VI가 발동하며 상승 전환했고요. 반면 ABL바이오 30만 원까지 찍는 거 보고 좀 정리해야지 하셨던 분들 오늘 좀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업체 사노피가 기술 이전을 받은 파킨슨병 신약 개발 우선순위를 낮췄다고 밝히자 오후장에서도 주가 낙폭 전혀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정책의 힘이 붙은 코스닥이지만 아무리 플랫폼 제형 변경으로 이제는 숫자가 찍히는 바이오지만 K바이오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걸까요? ABL바이오 잠시 후 현실적인 투자 전략 모색해보죠. 자, 1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에 오전 11시 구간에서 고점 나왔습니다. 5,320포인트까지 살아나더니 미국 선물 주가지수 하락과 맞물리면서 5,199포인트까지 조정을 받는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금 방향성은 상승으로 잡아가면서 현재 시각 0.87% 상승, SK하이닉스의 저력을 보며 대단하다 외치고 있는 시장. 여기다 오늘 증권주들의 약진 속에 지금 기업들도 실적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순환매가 강하게 돌며 0.8% 가까운 상승, 5,266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는 달리 변동성이 극심하죠. 변동성 구간을 거치고도 여전히 마감 직전에도 하방 변동성을 확대한 모습. 보시면요, 오늘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1,180포인트 최고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1,146선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던 지수는요,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각에는 또 루닛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흔들리며 0.26% 하락, 1,1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루닛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알테오젠의 하락도 야속하긴 하지만요. HLB와 또 ABL바이오의 급락이 전반적인 투심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반도체 소부장은 또 강한 모습 특징적으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로 개인이 3거래일 연속 대량 순매수를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3거래일간 지금 4조 원 넘게 매집하고 있는 개인. 현재 이 시각에는 1조 5천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기록하며 외국인 1조 원 넘게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대량 매집에 나서고 있는 상황. 현재 시각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조 3천억 원 넘게 또 물량 담고 있습니다. 자,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빈틈없이 정리해봅니다. 두 분과 함께 보죠. 신한투자증권 광진금융센터 이상경 부지점장 그리고 GL리서치 박창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도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의 변동성은 극심하지만 반도체주로 향하는 에너지는 여전히 과열 구간입니다. 오늘 반도체주의 힘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시장. 오전장에서는 SK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약진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주제가 될 텐데요. SK 하이닉스 벌써 시총 667조 원 기업이 됩니다. 또 지주사 SK 스퀘어 그리고 SK 텔레콤까지 이제 AI 모멘텀이 붙으며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단의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힘도 아주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하루. 온 디바이스 AI로 묶어봤습니다. 리노공업 그리고 제주반도체 이제 저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디자인 하우스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반도체 재료 쪽, 장비 쪽 뭐 어느 섹터 할 것 없이 모두 동반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로봇주도 순환매가 도네요. 레인보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한라캐스트라든지 로보티즈, TXR 로보틱스가 순환매가 돌았던 오전장이었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전반적인 반도체를 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당 93만 원까지 돌파한 SK 하이닉스. 우리는 어제 실적 발표를 통해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요. 사실 투자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캐펙스 시설 투자가 작년보다 상당 수준 증가할 수밖에 없구나를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뭐 청주, 용인, 그리고 평택의 반도체 공장 증설과 가동이 예고된 SK 하이닉스의 2026년인데요. 자, 그런데 반도체 좋은 거 이제 누가 모르고 또 메모리 가격 급등하고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함정이죠. 그런데도 또 지나고 보면 SK 하이닉스는 오늘이 가장 쌌고 지나고 보면 늘 기회는 있었습니다. 지금 불꽃놀이 한창인 것 같은데 입장권 사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부분들이 발현이 되는 시점이 올해 1분기부터 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쇼티지라고 하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솔드 아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을 갖고 있는 쪽이 훨씬 더 공급 우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간다라고 좀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영업이익률로 보여주는 낸드에 대한 부족은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충분히 2분기 혹은 내년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과거의 반도체 빅사이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전가되는 퍼가 6배였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산업에 대한 비중 확대, 즉 아마존이 콜을 보냈고 그 이후에 나머지 빅테크 업체들이 ASML 수주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부터 장비주들에 대한 수주를 발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이런 업사이클을 충분히 유지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 있다라고 보는 거는 낸드와 비메모리 동시에 올라오는 업사이클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4분기가 제일 약세 국면이고 1분기가 좋아진다라고 하고 2, 3분기가 시장의 기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적어도 한 125조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숫자적으로는 현재는 한 4배 정도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시장 흐름이 뭐 지수에 대한 고점은 제가 올해 하면서 7천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만을 따라가고 일본이 올라오는 니케이 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이 좀 저희가 이제 3천선 초반에서 좀 쉬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총에 대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이 두 기업이 보여주는 숫자에 대한 EPS 그로스가 충분히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고요. 아마 국내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좀 각박하고 5천에 대한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늘려도 돼라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더라고 하고 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똑같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훨씬 더 주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5불에서부터 20불대 중반까지 올라온 흐름, 그리고 가격 정가가 과거에는 3개월 단위로 빅테크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1월 말 기준으로 2월부터 5월까지 공급 가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DDR 가격이 올라온 부분들을 삼성전자에 대한 디램 가격 정가 그리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동시에 올라오는 시장 흐름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봐야 한다. 사실 연초부터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다라고 강조해 주셨던 이상경 부지점장님이 이제는 좀 시선을 삼성전자로 옮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향 HBM4 이제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소부장 쪽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좀 더디게 올라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쪽 주목해 보는 건 어때요? 최근에 소부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1비에서 조금 어느 정도는 소위 말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준비했던 일시 쪽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보면 올라오는 흐름이 사실은 하이닉스 밑단에서는 한미반도체가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원익그룹들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주는데 충분히 주가가 올라오는 국면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서도 기판 쪽에서 충분히 준비했던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부장은 특정 종목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는 건 굉장히 조금 어려운 판단이고 소부장 관련된 ETF 그중에서 이제 한 8개에서 10개 종목 정도 묶은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이런 사이클하고 조금 맞물리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 기업들이 기흥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탐방을 가보면 다 동일한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1차 밴더부터 3차 밴더까지 있는데 캐파를 늘려서 증설하기에는 이제 상장사 입장에서 좀 어려운 국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낸드 빅사이클에서 조금 어려운 국면을 겪었기 때문에, 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되고,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ETF로 좀 가져가셔도 조금 그런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 없이 조금 시장에 대한 반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인공은 어디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 소부장 쪽 관련해서는 ETF 투자가 현명한 선택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부장 ETF 주목해보죠.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주들의 약진 오늘 또 눈부시죠. 시총 사이즈가 큰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쪽 SFA 반도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도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화 비전도 오늘 한미 반도체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장비 쪽으로 한번 묶어봤고요. PCB 쪽에서는 오늘 대덕전자의 놀라운 힘 보셨습니까? 대덕전자를 필두로 코리아 서키트, 심텍, 태성 같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유통 쪽은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속속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기업들, 신세계,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GS 리테일까지 동반 상승 종목으로 묶어봤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반도체로 쏠리니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알테오젠, 여기에다 ABL바이오, HLB, 낙폭 거세고, 루닛도 지금 유상증자 소식 나오면서 오후장에서 하락 VI가 발동될 만큼 낙폭 거셉니다. 에임드바이오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오늘 미용기기 쪽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5장에서 질문, ABL바이오를 향해 봐야겠습니다. 낙폭 여전히 만회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업체죠. 사노피가 ABL바이오의 기술 이전을 받은 파킨슨병 신약 개발 우선순위를 낮췄다라고 밝히자 주가는 장중 20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데요. IR에 워낙 적극적인 사측은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사도 사노피의 컨택을 해봤고 답변받았는데 지금 사노피는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임상 개발 중단되거나 계약 해지된 거 아니니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놨는데, 사실 사노피에서 우선순위를 낮춘 건 악재가 맞긴 해요. 그런데 또 같이 생각을 해보면 BBB 플랫폼 자체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악재는 또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살 기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유자들에 한해서 지켜보는 관망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좀 지켜보고, 최소한 시장에서 이런 투심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안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ABL바이오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래파드 P, 이런 BBB 플랫폼에 대한 가치만 10조 5천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타겟으로 하고 있는 파킨슨병
신경전력뿐만이 아니라 CNS, 즉 중추신경계를 타겟으로 하는 비만이나 근무력증 등 관련된 이런 시장 규모에 따른 매출 창출의 가능성 또한 한 2조까지 높여 잡으면서 이 플랫폼 가치를 10조 5천억 정도로 평가를 하기도 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넘어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코스닥의 대장주로서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도 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치의 상승을 우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노피에서 이제 ABL301 그러니까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우선순위 자체를 기존에 우리가 이상 올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따른 마일스톤 수치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이 약간 딜레이되었다는 측면에서 투심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죠. 하지만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술을 아예 라이센스 아웃한 것을 반환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예 이러한 임상 시험 자체가 중단이 된 이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하락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이오는 항상 그래요. 당장의 실적 이런 부분보다는 꿈에 베팅을 하고 이런 기대감이나 이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항상 같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임상 실패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 바이오 개별적인 종목뿐만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여타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항상 봐왔잖아요. 오늘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기 대장으로서 일컬어지는 ABL 바이오가 흔들렸기 때문에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여타 바이오 종목 전반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 관점에서 관망을 하면서 최소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반박 리포트가 나오겠죠. 그에 따른 영향을 보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나서 좀 안정이 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현재 20% 가까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손절성보다는 다시 한번 증시 예탁금의 힘을 믿어보면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은 아직은 이르고 보유자분들도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 뉴스가 그렇죠. 나올 때까지. 과거 라이선스 아웃한 부분을 반환을 받았을 때는 통상 그리고 또 임상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즉 뭐 실패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임상을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뭐 그때는 바로 이제 하한가 기록한 이후에 뭐 한 두어 차례 정도 더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모습인데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임상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한 거 반환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우선순위만 살짝 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렇게 급락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락과 그리고 어느 정도 투심이 흔들리는 부분에서 그 중간에서 일정 부분 안정이 찾는 모습을 본 이후에 대응을 하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3월 ABL 바이오 담도함 또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빠졌다. 지켜보는 영역으로 우리 생각하고 투자 대응 전략 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배터리 쪽은 이제 믿을 건 ESS 로봇밖에 없는 걸까요? 미국에서 배터리 공급 계약 따냈다. 테슬라 ESS용으로 추정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3년간 최대 5조 원이 예상된다고 해요. 글로벌 수주 성과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 배터리 업체들, 배터리 셀 업체들 ESS 쪽 네. 모멘텀 있는 쪽만 지켜보는 게 좋겠죠? 이제 뭐 2년 전에 코스닥 지수 1000을 이끌었던 게 2차 전지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계약상보다는 기대감이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로봇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현대 쪽에서 보여줬던 시장 흐름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스페이스 X 다음부터는 이제 자율로봇 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 확대하겠다. 그러면 SDI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주가가 좀 쉬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 이후에 충분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2차 전지에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 그때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면서 비중 확대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조금 쉬운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제 적자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 희석이 되고 올라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긍정적인 거는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이 어느 정도 발맞춰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좀 빠지고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잘 준비하는 과정이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박창균 대표님께 매번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루닛에 대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코스닥 ETF 들어가신 분 많으시니까 오늘 또 갑자기 막판에 지수 자체가 하락 전환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코스닥 ETF 투자하신 분들께도 한마디 들어볼 수 있도록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3시 22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죠. 양시장 오늘 변동성이 매우 극심했던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동시호가에서 1%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 더 확대하면서 1.6%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구간은 아니지만 적응이 안 되는 건 사실이네요. 루닛부터 출발해보죠. 루닛 지금 유상증자 안 한다고 해놓고서 12상환 압박 커지니 2천억 조달 추진했습니다. 이거 투자자분들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재작년이었나요? 루닛이 그때 조단 시총 그리고 대규모 주주 배정 유증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금 조달. 죄송합니다. 그때 시비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이러한 것들이 연이어 있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볼파라를 인수를 했고 그 돈을 가지고 볼파를 인수한 이후에 또 유방암 대상으로 해서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매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를 키워줬던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엑시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풋 상환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나타났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2천억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제 자금 조달, 자금 충원 자체는 한 600억에서 800억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왕설래 말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측에 계속해서 문의를 넣었을 때도 주주 배정 유증 같이 투자자들의 아픔을 같이 수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자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방침이었었어요. 근데 말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대규모 주주 배정 유증이라니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금 압박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재무적인 이런 부담에 대한 부분, 즉 재무적 부담에 대한 부분 리스크가 커지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명확하지가 않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으로 항상 비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신규로 접근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팔고 나올지에 대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한 좀 하방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좀 더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 접근 자제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반등을 이용한 비중 축소 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루닛은 같이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시총 사이즈가 1조 원이 넘는 기업인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또 많이 혼란스러운 게 사실일 텐데 코스닥 뭐 150 레버리지에 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걱정되실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 투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개인분들 자금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현명한 전략일지 박창윤 대표님 또 이상경 부지점장님 모두 코멘트 들어볼게요. 먼저 이상경 부지점장님. 최근에 한 2, 3일 동안은 매일매일 옵션 만기일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위에서 아래로 100%씩 발생이 되고 네.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고 이제 기간 조정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연말까지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증권사 객장이라든지 자금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매수 대기 자금이 워낙 풍부하고 애탁금도 100조를 넘겼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 대한 가격 조정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주말에 이제 중동발 이슈가 좀 준비되고 있는 부분까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정시마다 비중 확대가 맞고요. 엇박자를 잘못하면 계좌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갑니다. 네. 즉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서 그 종목에 대한 반등을 기다리면 분명히 좀 손실 구간으로 가고요. 많이 빠진 종목을 또 사면은 거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또 비중을 줄이면 또 그 종목을 다시 또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결론은 코스닥 150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년 동안 고점을 이제 막 벗겼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같은 경우 조정이 나와서 지수가 좀 꺾일 때 오히려 ETF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서 주 후반 기다린다라고 하면 반등 구간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엇박자 타지 않게 조심하자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윤 대표님 오늘 좀 매수 기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매수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개장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어제 개장 그러니까 그 10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한 10분, 20분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한 5% 정도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급등 급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ETF 자금의 힘으로
플러스로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한 것들이 전자와 닉스, 코스피를 중심으로 좀 강하게 나타났었고 코스닥에서 마찬가지로 오늘은 바이오 투심 악화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을 하면서 바이오와 2차전지가 동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지수가 같이 무너지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제 임상 실패가 아니라 이 우선순위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음 주 초정도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어느 정도 이제 투심이 안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투심이 잡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많이 빠져있던 2차 전지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 다시 한번 ESS 기대감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오늘같이 빠지는 날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탁금 자체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즉 증시 예탁금이 꺾이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신용장과 크게 꺾이는 모습을 봐야 단기적인 수급 고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97조, 98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100조를 넘어서 102조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코스트 에버리징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빠질 때마다 분할로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빠질 때 주목해보자. 지수 ETF 투자에 대해서는 유동성의 힘이 대단하다.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NC 바이오 하나 더 볼게요. 지금 리투에 대한 흥행 열풍 속에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만연해지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와는 상관없이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승의 연속성 이어갈 수 있을까요? 거래량으로 보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는 바이오 쪽 워낙 좀 약했던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 쪽에 대한 기대감이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이제 약세 물량으로 좀 이어졌고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리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신고가가 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또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가격대로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LNC 바이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또한 굉장히 견조합니다. 저도 좀 리투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병원 관계자분들 계시면 물어보거든요. 근데 리쥬란이 더 좋다고 해서 주가 연속성 있을 수 있나 했는데 너무 잘 가고 있어요.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 다음 주도 기대해보죠. 증권주 간단하게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때 증권주 지금이라도 담아야 됩니까? 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키움증권. 최근같이 ETF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레버리지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그만큼 방향성 매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전율 자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율이 크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 자체가 큰 폭으로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키움증권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강점을 가지고 있고 24% 이상 점유율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증권사, 미래에셋증권처럼 투자를 잘하고 있는 증권사 이런 종목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또 한 번 사상 최고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5,300에 한 발 더 가까워진 코스피인데요. 반도체 투톱, 특히 SK하이닉스가 시세를 분출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 표현한 한마디는요. 실적 희비교차 반도체 투톱 질주인데요. 최근 시총 상위주 내에서 섹터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주가가 상승 동력을 탑재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부진한 실적으로 반도체 투톱과 표정이 엇갈리고 말았죠. 오늘은 바이오 섹터에서의 개별 악재도 있었는데요. ABL 바이오를 시작으로 바이오 섹터 전반이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는데요. 오늘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하락으로 개장한 코스피 상승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3거래일째 매수에 나섰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했는데요. 여전히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 매수에 나선 기관입니다. 코스피 일정부터 자세히 보시죠.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한 코스피 장중 한때는 5,300선을 넘기도 했는데요. 오전장에서 하락폭을 키우나 싶었는데 다시 반등에 나섰습니다. 상승불 다시 켜면서 지금은 좀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5,22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정도 보시죠. 코스닥은 오전장 상승불을 켠 뒤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반등에 나섰나 싶었지만 마감 직전에 하락폭을 거세게 키워갔습니다. 현재는 1.29% 하락하면서 1,149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섹터 4가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나란히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반도체 투톱, 오늘도 질주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단연 오늘장에서 하이라이트였는데요. 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9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상승폭 더 키웠는데요. 5.57% 상승 90만 9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불을 켜내나 싶었더니 마감 직전에 하락으로 돌려세웠는데요. 16만 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투톱 외에도 DB하이텍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재 주가 보시면 4.64%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증권가도 DB하이텍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고요. DS투자증권은 평균 판매 단가 인상으로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8인치 파운드리의 시간이 온다라고도 전망을 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 단에도 연일 따스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움직임이 있죠. 장비주 주가 보시면 리노공업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14.9% 상승했고요. PSK 동진세미캠도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리노공업이 코스닥 시총 10위권 내로 진입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증권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호황으로 증권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까지 합산한 이번 달 코스피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도 역대 5번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의 활기로 인해서 거래대금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 증권주에 대한 실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국내 증시에 개인 자금이 더 유입될 것이라면서 증권업종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증권주 주가 보시면 SK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도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주 일제히 강세 마감했습니다. 증시 호황에 웃음이 가득한 증권주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세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정유 섹터입니다. 이란을 향한 미군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지정학적 위기에 국제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국내 주요 정유주들이 상승 탄력 받았는데요. 정제 마진의 가파른 상승을 통해서 정유주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정유업종에 대해 업종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S오일에 대해서는 정유 부문과 윤활 부분이 영업실적 눈높이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S오일과 GS 동반 강세 보였고요. S오일은 5.58% 상승, GS는 3.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섹터 보시죠. 하락하는 섹터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다소 부진했던 4분기 실적 발표했죠. 미국 관세에 타격을 받으면서 그 부담이 실적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삼성증권은 현대차의 목표가 80만 원으로 약 5% 내렸습니다. 올해 관세율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가파르게 올랐던 현대차의 주가, 오늘은 하락세가 거셌습니다. 주가 보시면 현재 5.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이외에도 그룹주 동반이 약세인데요. 현대건설과 현대글로비스, 오토에버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한 오늘이었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섹터별로 주가 흐름이 엇갈리면서 향후 전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호정 씨와 함께 해주시죠. 금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